안녕 얘들아, 나 은우 실장이야. 우리 병원에는 코 전문으로 하시는 원장님이 3분이 계셔. 우리 병원이 원장님이 선상담하는 시스템이잖아. 그래서 원장님들마다 각자의 개성과 추구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고 코 상담을 하러 오면 좋을 것 같아. 이제 우리 원장님들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? 아니 근데 이거는 사진이 정말 잘못된 게 아니 콧대가 가장 중요한데 콧대를 가려놨어. 인정? 이거는 수능을 보는데 문제를 찢어놓은 거야 이렇게. 그리고 정답을 고르라고 하는 거 같거든. 솔직히 콧구멍만 보여준 건 그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. 내가 모르는 사람일 것 같은데? 근데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. 김유정? 아닌가? 아니구나 정환이.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은 이 사람이 애교살이 좀 있어. 코를 보고 하셔야죠. 아니 코를 가려놨으니까. 근데 김유정은 이렇게 콧구멍이 내려오지 않은데. 내가 모르는 사람일 것 같아. 미세하게 매부리가 있으신 배우분들은 되게 전형적으로 있어요. 예를 들면 고윤정님도 좀 그렇고 김주원님도 조금 있어요. 근데 지금 이 가려놓은 게 주제 의도가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 가려놓은 게 아닐까. 못 맞추게 하려고. 모르겠어. 아씨 누구지? 지금까지 리스트를 쭉 말씀하셨잖아요. 그 중에 있어요. 그러니까 나 그 사람들 중에 생각하고 있어 지금. 힌트 다 드렸다 이제. 맞추기만 하시는 분. 잠깐만. 내가 얘기했다고? 정답은 김유정? 보셨어요? 맞아? 네. 아 여기를 왜 모자이크를 한 거야?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데. 너무 억울하다. 근데 맞췄다. 사실 요 각도만 봐가지고는 알기가 어려운 게 김유정님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조금 더 둥근 편이시단 말이에요. 이렇게 보면 정면에 가까운 측면인지 완전 측면인지를 알 수가 없어. 그래서 저는 정면에 가까운 측면이라 생각했거든요. 거의 완전 측면이잖아.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은 조금 더 동그라신 스타일이거든. 동그랗잖아. 그래서 약간 더 콧구멍이 조금 더 특징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. 솔직히 애교살에서 좀 놀았죠? 애교살에서 깜짝 놀랐죠, 솔직히. 네. 첫 번째 코 사진은 이제 보면은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. 코만 보면은 알 수가 없죠.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. 눈, 코, 입 따로 해가지고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 조합해 보니까 황재성이었던 거 혹시 알아요? 봤어요. 네. 이분은 여기 코대 각도랑 사실 코끝에 여기 모양 봤을 때는 정답 카리나 같아요.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? 네. 그치, 맞아요. 카리나님께서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콧대가 되게 도드라진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. 쌍꺼풀이 보이는데? 코를 보고 맞추죠. 눈이 쌍꺼풀이 보여. 아이유? 머리도 있어서. 아이유? 왜냐하면 아이유는 물론 다른 연예인들도 얼굴도 되게 작고 조밀조밀하지만 아이유가 특히 더 그래요. 작은 코의 소유자인데 코끝이 약간 뾰족한 느낌이 살짝 있고, 물론 여기서는 코가 주로 나왔지만 얼굴형도 같이 보면 아이유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약간 넓은 느낌? 광대가 조금 있는 느낌? 그런 거 보면 아이유 같은데? 다음. 아니 쉽게 했나 그랬는데 다 어렵게 했는데? 다 어려운데요? 이거 진짜 화려한 코인데? 여기가 폭이 되게 좁아요. 좁고 여기가 좀 이렇게 얄쌍하고 약간 날렵한 느낌이 있어요. 에스파 윈터. 근데 오. 에스파 윈터랑 카리나랑 이렇게 둘이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두 분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해요. 그러니까 윈터가 좀 더 코가 대가 넓고 코끝도 좀 더 샤프해요. 좀 더 직선의 느낌이 가까워요. 카리나보다는 윈터가. 근데 왜 다 요 각도에서 찍으신 거지? 이건 진짜 알 수가 없어 이러면.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이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두꺼워요. 약간 더 직선일 것 같아. 그리고 여기가 좀 짧아. 이 비주의 길이가. 그래서 정답. 고윤정님? 맞았어요. 맞았어? 에이 맞히시네. 아 이거는 솔직히 너무 쉬웠어요 저한테.
누구지? 신세경? 확인해볼까요? 맞네. 그러니까 그 라인 같아요. 그리고 한국인들한테는 조금 어울리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코이긴 한데 이 비주가 조금 신세경은 조금 나와 있거든요. 이렇게 비주가 많이 나와 있는 걸 좋아하는 건 일본 환자분들이 좀 좋아해요. 근데 지금은 약간 또 트렌드가 살짝 바뀐 것 같긴 한데 불과 한 2, 3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환자들이 상담으로 오면 비주를 빼주세요라는 말이 진짜 많았어요. 근데 신세경님 코도 약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내추럴하지만 약간 비주가 좀 나와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.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해놓으면 코가 자칫 길어 보이죠. 왜냐하면 코끝이 오똑하기보다는 직선 코 느낌인데 비주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더 기른 느낌이 나거든요. 근데 신세경님은 그런 거 필요 없이 아주 저렇게 아주 예쁜 연예인 분이니까. 네, 우리 원장님들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? 상담 스타일? 어쨌든 준비물, 본인이 원하는 코 사진, 정면이랑 아까 말했던 완전 측면, 또는 원하지 않는 코, 또는 자기 코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,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알고 시작하는 게 상담의 시작이다. 그 정도는 알아야지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, 사진을 가져오는 거는 그렇게 딱 복사 붙여넣기 하겠다는 건 아니고 어떤 느낌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봐야겠죠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화려한 게 싫어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본인이 가져오는 코는 엄청 화려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환자분도 모르는 본인의 취향을 파악하기 위함인 거지. 그게 일단 1번이다. 환자분 취향 파악하기. 안 될 것 같다? 그러면은 솔직하게 말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최대한 이제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싶은지를 먼저 들어보는 타입이긴 합니다. 콧대인지 끝인지 이런 걸 좀 먼저 물어보고요. 가지고 오신 사진이 있으면 편하게 보여주시는 게 좋긴 해요. 그 사진을 똑같이 뭐 만들어 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본인의 추구미가 뭔지를 좀 파악할 수가 있어서 그런 사진을 보여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어떤 부분을 강하게 추천하기보다는 이제 환자분들의 니즈를 듣고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맞춰 드릴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좀 제시하려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왜냐하면 코 수술은 쓰는 재료도 좀 다양하고 쓰는 재료에 따라서 내는 모양도 좀 다를 수가 있고 스펙트럼이라고 보거든요. 정말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고 정말 화려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상담을 하는 편입니다. 환자분들 니즈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. 수술이라는 게 서전의 에스테틱도 당연히 중요한 기준으로 들어가지만 환자분들의 기호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거를 맞춰가는 과정을 잘 하려면 어떤 식의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환자분의 말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. 검사를 좀 하죠. 제 나름대로 코도 만져보고 코 상태가 어떤지 이런 확인을 먼저 하고 어떻게 바뀌길 원해요? 라고 물어봐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막 얘기해주면 너무 고맙고 꽤 많은 분들이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그냥 자연스럽게 부탁드려요. 예쁘게 부탁드려요.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어떻게든 하여튼 환자분들의 니즈를 뽑아내려고 많이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. 밸런스입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얼굴의 분위기랑 입체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얼마만큼 높이냐 그리고 코끝 모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 달라지고 그 다음에 얼굴의 밸런스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딱히 제가 이런 화려한 스타일을 추구한다 자연스러운 걸 추구한다라기보다는 그 어느 지점을 같이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나는 이 재료밖에 못 써, 이 재료가 최고야 라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자연스럽게 할 경우에는 그 자연스럽게 하면서도 지지를 잘 할 수 있는 재료를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화려하게 할 경우에는 그만큼 지지대가 단단해야 되고 오래 버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모양 유지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는 재료를 쓰면 된다고 봐줘요. 써야 되는 재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만약에 그걸 못 쓰겠다 그리고 그 대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만 한계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런 걸 맞춰가는 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내추럴함이 깨진 상태에서는 뭘 해도 저는 예쁘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. 개인적으로. 근데 그 내추럴함이 아무 티도 안 나는 그런 거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 이마, 미간, 콧대로 이어지는 이 굴곡이 유려하게 좀 남아 있어야지 내추럴함이 있다고 보거든요.
미간이 너무 많이 튀어나오게 되면 라인이 깨져버리니까 아바타 느낌이 나서. 그래서 저의 추구미라고 하면 내추럴함을 가진 속에서 가장 큰 화려함을 뽑아내는 게 궁극적으로 코가 예쁘게 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일단 추구미는 약간 더 화려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너무 자연스러우면은 덜 된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. 물론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좋죠. 티가 조금 나더라도 라인이 조금 더 이쁜 느낌으로 가자. 웬만하면 본인 걸로 하는 걸 좋아해요. 비중격 연골이랑 귀연골 조합, 그게 제일 클래식한 것 같고, 환자분들도 자가늑 연골 떼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는 어색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본인 걸로 하는 거를 좋아한다. 화려함과 인위적인 것과는 저는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거를 잘 넘지 않고 내추럴하면서도 화려하게 뽑는 게 인위적으로 가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철학의 일부분이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코 수술은 재수술을 무조건 한다던데, 이 얘기를 거의 모든 환자들한테 듣거든요. 근데 저는 그 얘기에 동의하진 않아요. 조직의 한계는 분명히 다 있거든요. 겨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잖아요. 코의 피부는. 연골도 동양인들은 대부분 작아요. 코끝이 많이 높아지려면 연골도 많이 뽑아야 되는데 조직과 조직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. 물론 박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텐션도 없어지고 많이 늘리기도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서 화려하게 뽑아버리면 결국에는 내 조직이 버틸 수가 없게 돼요. 그러면 코끝이 수술한 지 뭐 얼마 안 돼서 확 떨어져 버린다든지, 그리고 연골이 비치는 증상이 생긴다든지, 그거에서 더 진행되면 휘어버린다든지 비주가, 혹은 코끝이 들려버리면서 구축이 와버린다든지, 이런 문제로 계속 이어지거든요. 그래서 자연스러움을 가진 상태에서 화려함을 뽑아야 조직의 리미테이션을 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어떤 재료를 쓰든 상관은 없지만, 왜냐하면 수술하는 의사가 잘 알거든요. 수술하다 보면 이 정도 늘어날 수 있겠다, 저 정도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지켜서 하는 게 재수술을 안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 철학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한다예요. 그러니까 대충 한다는 게 아니라, 예를 들어서 조금만 해도 되면은 조금만 한다예요. 총으로 모기를 잡을 필요는 없단 말이야. 수술에 있어서 간단하게라는 거는 채취하는 연골을 좀 작게 한다든지, 박리도 적게 할수록 피가 덜 나고, 정상 구조물을 최소한으로 손상시키면서 수술을 한다. 그리고 두 번째, 빨리 수술을 끝낸다. 그래야지 손상이 덜하다. 이제 염증도 덜하고 피도 덜 나고 덜 붓고, 그게 제 수술입니다. 이건 코 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수술. 철학은 무조건 안전하게라고 보여지면 됩니다. 과하지 않게. 트렌드라기보다는 코 수술을 하는 일반인들의 비율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반인이라 하긴 좀 그런데, 어쨌든 나노 인플루언서,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이 많아서 화면에서 이렇게 나와요 라고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. 근데 그 화면이라는 게 이제 테레비는 아니란 말이지. 보통 이제 유튜브 찍으시는 분들,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빛의 음영을 받는 곳을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. 왜냐면 화장으로 커버할 수 없는 게 결국엔 그림자인데, 그림자 지는 곳들이 보통은 여기 코 라인. 정리하면 일반인 중에 코 수술하는 비율은 여전히 늘고 있는 것 같다. 화려하게 원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을 것이다. 그걸로 딱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. 절대 그 사실을 잊지 마라. 점점 화려한 코보다는 미세한 변화를 통해서 좀 본인의 색깔을 내는 걸 좀 더 원하는 것 같긴 해요. 본인이 개선하고 싶은 점을 좀 미세하게 교정을 하는 걸 더 추구하시는 것 같고, 화려하게 확 뽑아주세요, 뭐 많이 높여주세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있지만 점점 그것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. 코가 뾰족하고 샤프한 것보다는 코끝은 좀 더 부드럽고 동글동글하다기보다는 부드러운 곡선이 더 추세인 것 같고, 콧대는 좀 더 힘있고 직선으로 뻗는 느낌의 코가 맞긴 해요. 가지고 오신 사진들이나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연예인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? 김유정님 코가 딱 스탠다드인 것 같아요. 화려함과 자연스러움의 딱 그 중간에 있는 코가 김유정님 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
옛날에는 이제 민효리님이나 뭐 이효리님 보면은 코끝에 보면 연골 모양이 좀 나와요. 근데 그런 코는 조금 이제 옛날 느낌이라고 보면 요즘에는 좀 동글동글하고 좀 어려 보일 수 있는 그런 코들을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. 화려함을 좀 추구하긴 하지만 거기 안에서 너무 인위적이진 않았으면 좋겠다로 가는 것 같아요. 정말 가끔 오는 환자분들 중에는 문제가 생겨도 좋으니 높게만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분들도 정말 드물게 있어요. 그분을 제외하고는 코끝 조금 동글동글하면서도 좀 윤곽 좀 살아있고 좀 어느 정도 콧대 좀 높고 화려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연예인분들 코를 봐도 아까 사진 쫙 봤잖아요. 배우분들, 아이돌분들의 코는 환자분들이 얘기했던 그런 코와 어느 정도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.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얘들아 어땠어? 우리 원장님들 추구미를 좀 알게 된 것 같아? 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원장님들의 추구미가 어떤 건지 조금 많이 알게 된 것 같아. 또 재밌는 컨텐츠로 다시 보자. 안녕. 잘 가.